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이른바 재판 민원을 받아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의혹을 부인하는 의원도 있습니다만은 정황과 시점이 공교롭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이제 확인이 된 그렇습니다. 겁니다. 공소 사실에 추가를 했는데 2015년 당시 대법원에 재판 민원을 했다라고 거론된 당시 국회의원들 지금 4명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네. 현역 의원인 서영교 민주당 지금 현재 원내 수석 부대표죠. 그렇죠. 네. 그리고 현재는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은 당시 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 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먼저 서영교 의원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네, 서영교 의원 거는 이제 2015년 5월인데요. 네. 서영교 의원이 당시에 국회에 파견되어 있던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 사무실로 불러서 네. 재판 민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을 좀 보면은 네. 서영교 의원을 이제 선거 때 도와주었던 네. 그 지구당의 그 선거 연락 사무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의 아들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2014년 9월에 있었던 뭐 강제 추행 혐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재판을 이제 받고 있었는데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강제 추행이 아니고 공연 음란죄로 어떤 제명을 좀 바꿔달라. 네. 그리고 이제 그 형량 있죠. 이것도 네네. 좀 깎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장판사를 연실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 부장판사가 이제 임종원 전 차장한테 이제 보고를 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한테. 예, 그렇죠. 법원행정처 차장이었죠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임종원 당시 차장이 접수를 했군요. 예, 접수를 해서 해당 법원의 법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또 민원을 넣고요. 네. 또 그러니까 그 법원장이 또 해당 담당 판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렇죠.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이게 강제 추행죄가 되면 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네. 근데 공연 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훨씬 낫군요. 예, 훨씬 낫죠. 네. 그런데 500만 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명은 제명은 강제추행죄로 그대로 했습니다. 있는데. 예, 제명은 바꿔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공연 음란죄로 바꿔달라는 건 바꿔주지 않았는데 네. 어쨌든 아까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500만 원이면 최소 수준으로 한 거죠. 맞춰졌다. 예. 네. 그런 얘기가 이제 서영교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 임종원 전 차장의 공소장에 추가로 기소가 되면서 공소사실로 적시가 된 것입니다. 네. 자, 전병헌 의원,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과 관련된 혐의 이것도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전병헌 전 의원이죠. 네. 전병헌 전 의원도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네. 마찬가지입니다. 임종원 전 차장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관련 재판부에 네. 민원을 넣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예,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수석 네네. 보좌관으로 네. 일했고 사실은 또 동서입니다. 전병헌 전 의원의 동서지간. 네네. 예,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이 뭐냐면은 그 공천 헌금으로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 후보로 나왔던 사람 그쪽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1심에서 이것이 2014년에 그 1심에서 9월 정도입니다. 네. 1년의 실형이 선고가 되고요. 1년 실형. 1년 실형. 네. 그리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항소심에 올라갔다가 뭐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종원 전 차장이 법원 행정처로 하여금 양형 검토 보고서라는 것을 네.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2심에서 어떻게 양형이 나올지 파기환송심에서 말이죠. 검토 보고서를 쓰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까지 8개월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석 청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8개월로 형을 좀 깎아가지고 선고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더 이상 수감 구속될 일이 생활할 없다. 필요는 예. 없네요. 네. 그래서 보석을 받아주고 보석을 한 상태에서 8개월로 1년을 8개월로 깎아준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수감 생활을 안 하고 석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확실히 이제 그 민원이 그럼 먹혔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면 당시 담당 재판부하고 나중에 임종원
전 차장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담당 그 재판부 부장을 이번에 검찰에서 소환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응하지 않아서 조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재판 민원에 어떤 그런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일단은 보고 있는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관계가 나오는 거는 뭐 법원의 판단을 좀 더 봐야 되겠죠. 네.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 이분들도 양형 검토 문건 예, 맞습니다. 제시했네요. 똑같이 네. 양형 검토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같이 그 담당 법원이라든지 재판부에 이렇게 전달한 정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양형 겁니다. 검토 문건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잘 만드는 문건은 아닌 모양이죠. 특별한 부탁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게 그렇죠. 그 문제가 되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법원 행정처에서 일선 재판부에 네. 그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양형 검토 문건이라는 걸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법원 행정처로 하여금 임종원 전 차장이 시켜서 말이죠. 심의관들을 시켜서 네. 그걸 만든 것이고 그 만든 문건을 가지고 이제 그 담당 재판부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압력을 또는 어떤 민원을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재판에서 사실 뭐 저기 재판부에 잘 봐달라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피의자 입장이나 피고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네. 이게 문제는 국회의원이 그 담당 재판부도 아니고 그 훨씬 윗선에 있는 사법부의 그렇죠. 수장들한테 맞습니다. 잘 봐달라고 얘기했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이 4명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법원에서 그렇게 네. 뭐 국회의 일선 어떤 그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네. 왜 그렇게 신경을 썼는가 이것이 궁금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2015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네. 그 당시는 법원에서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에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양승태 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적극 대법원장. 추진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 상고법원을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국회를 설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약 168명 정도 되는 그 의원들이 네. 상고법안 그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의원 중에서 3명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상고법원 만들자는 법안에 예,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한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3명이 법사위원들입니다. 법사위원들은 네. 굉장히 법원에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군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그렇죠. 여당 의원. 예, 영향력 있는 여당 이었거나 아니면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사위원이었거나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상고법원 도입 여부가 판명날 수 있고 결정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회 설득 전략 이런 것들로 이와 같이 재판 민원과 이렇게 교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럼 것이죠. 검찰로서는 이제 대법원 특히 이제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준 어떤 대가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겠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국회의원들 이때 민원했던 국회의원들 처벌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가능합니까? 지금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네, 이거로 이제 그게 추가 포함되는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 민원을 얻던 의원들 4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의원들에 대해서 과연 처벌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기 전이고요. 네. 그래서 그 법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법은 뭐 따져본다면은 사실은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 그런 것들은 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의원들은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마땅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의원들이 그 청탁한 아까 지인들로부터 네.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서 이런 부탁을 법원에 또는 임종원 전 차장에게 했다면 그러면 그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향응이나 뭐 금품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것만 가지고 그 재판 민원을 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은 이 전현직 의원들을 당장 뭐 수사 대상으로 삼지는 않고 참고인 정도 네, 지금 그렇습니다. 보고 있다 참고인으로 이렇게 불러 얘기를 조사도 하고 있는 것 했고 같습니다. 뭐 서면 조사도 좀 했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당사자들은 반박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형량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사실관계가 거네요? 틀렸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의원들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또는 연락이 되는 의원들이 하더라도 네. 오래된 일이고 내가 그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 그리고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군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네,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병헌 노철래 전 의원은 보니까 기자들도 연락을 지금 글쎄요. 안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 청탁건 말고 지금 임 전 차장 검찰 공소장에 또 추가된 혐의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서기호 전 의원, 네. 당시 이제 서기호 의원이었죠. 판사 출신이죠? 예, 판사 출신의 네. 정의당. 그 서기호 의원이 이제 재임용에서 이제 탈락을 하죠. 네. 그래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재임용을 탈락한 것이 부당하다는 부당하다. 것이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 행정처가 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려고 검토 문건을 만들도록 하고 대응팀을 또 만들도록 했어요. 네. 그래서 국회나 언론을 상대로 부정적인 여론까지 조성을 한다든지 또 아까 얘기했던 검토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조기 종결하도록 네. 그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말이죠. 그 당시가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재판부의 그 행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한테 네. 사실은 임종원 전 차장이 어떤 조기 종결하도록 그런 어떤 요구를 넣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역시 그렇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금 사흘 연속 조사를 받았는데 네. 이제 마지막 소환 조사라고 하던데 뭐 더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네, 어제 이제 3차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락은 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공무비 그 유용한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근데 어제 조사가 사실은 2시에 끝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11시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검찰에. 그 이유가 9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조서 열람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 번쯤 조서 열람을 더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가 다 일단락되면 사실은 이번 주말에 어떤 그 신병 처리 같은 거 이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다음 주로 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간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또 남은 재판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신욱 변호사님 고맙습니다.